집안에 어떤 식물을 들이느냐에 따라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집안이 휘청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부를 얻고 싶다면 식물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식물이 잘 자라는 집은 터가 좋은 곳으로 여겨졌기에 이런 집에서는 사람의 기운도 왕성해집니다. 우리 선조들은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다양한 물건들을 집안 구석구석에 배치하였는데 식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수백 년 이상 불을 이어갔던 고택들 중 좋은 꽃이나 꽃나무가 없는 곳이 없고 지금도 큰 부자들의 집을 방문하면 무조건 정원이나 집안에 좋은 꽃이나 꽃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은 사람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불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풍수 소품인데요. 식물 중에서도 유난히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를 보면 이런 식물들이 하나쯤은 자리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산소를 내뿜으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데요. 풍수학에 따르면 좋은 식물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맑은 기운으로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물이라고 해서 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기식물은 집에 두면 좋지 않지요. 어떤 식물은 재물을 부르지만 어떤 식물은 오히려 나쁜 음기를 뿜어내 집안의 재물운을 서서히 소멸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전 흐름이 흐트러져 집안이 휘청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식물에 대해 살펴보세요. 오늘은 절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부잣집은 절대 가져놓지 않는, 애군을 가져다주는 식물들을 비롯하여 선물해도 될 정도로 좋은 집안에 복을 가져오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수국은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인데요. 수국은 불행한 미래를 암시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길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특히 요즘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절대 들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주거나 선물을 할 때에도 꼭 피해야 합니다. 수국이 집안에 있으면 가정에 불행이 생기고 이혼을 하거나 두 집 살림을 할 만큼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국의 차가운 성질이 강하고 강한 음기를 뿜어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도 불화를 일으키는 일을 가져온다는 것이었지요. 특히 집안에 몸이 약하거나 나이 드신 분이 있다면 절대 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기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넝쿨 식물을 기르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이 식물은 운과 재물을 꼬이게 만들어 안 좋은 기운을 주는 식물입니다. 옛 선조들은 이를 흉물이라 칭하였고 무언가를 타고 가는 모습 때문에 기운이 좋지 않은 식물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넝쿨 식물은 타고 올라가면서 집안의 음기를 가득 채워 금전운뿐만 아니라 자식과 자손의 길을 막는다고 하여 절대 두지 않았던 식물이지요. 그래서 과거 오래된 집이나 이런 장소를 보면 넝쿨지어 음습하게 자라난 식물들이 많습니다. 양기가 부족하고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벽을 타고 뻗어나가는 덩굴 식물도 피해야 하지만 벽이나 천장에 달려서 가지와 잎이 아래로 축 떨어지듯 하강의 기운을 뿜으며 자라나는 식물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력이 위로 솟는 게 아니라 아래로 처지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나팔꽃 또한 덩쿨 식물이기에 금전 흐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은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음기가 강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안은 막혀 있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식물의 음기가 나가기 위해서는 창문이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음지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집안이 음습할 수 있는데요. 곰팡이가 잘 피는 집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생에 좋지 않을 뿐더러 운적으로도 그만큼 집이 음습하다라는 징조이기 때문이지요. 집이 음습할수록 나쁜 기운들이 모여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집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운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들을 선물 받았다면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누굴 주기에도 어려운데요. 이럴 경우에는 식물을 바깥에서 키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두는 것이 아닌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는 방법을 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개꽃은 직접 사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선물 받았다면 반드시 양기 식물과 같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개꽃 역시 강한 음기를 품은 식물인데요. 예로부터 안개꽃을 집안에 걸어두게 되면 환자가 생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개꽃은 기운의 변화가 많은 식물인데 이 기운의 변화라는 것이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나쁜 뜻이 됩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의미이지요. 이런 경우 강한 양기를 품은 식물과 같이 두게 되면 기운이 조금 더 중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운의 중화가 만들어지면 괜찮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양기 식물을 함께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물한다면 안개꽃은 반드시 양기 식물과 같이 선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꽃다발을 선물로 받아보면 그 안에 안개꽃이 있기도 한데요. 이때 꽃다발의 가장 메인이 되는 식물은 장미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양기 식물이 장미입니다. 장미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안개꽃은 무작정 안 좋은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기운의 중화를 만들어 번영과 성취를 만드는 조합이니 축하를 할 때 많이들 선물을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집안에는 절대 사람보다 키 큰 식물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가게 내부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식물이 사람의 키보다 클 때 사람의 기운을 식물이 모두 빼앗아 간다고 하지요. 이것은 집안의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더 큰 식물이 해당되는데요. 웬만하면 집안의 식구들보다 큰 식물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특정 식물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식물이 해당되며 어떤 식물을 기르더라도 사람의 키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키가 커질 기미가 보인다면 분갈이로 관리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대나무의 경우 반드시 담벼락 밖에 있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대나무는 안과 밖을 경계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대나무는 반드시 담벼락 밖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 집안에 두어서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 대나무가 집안에 있다면 반드시 줄을 쳐서 형식적인 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집안에 키워야 할 이유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바깥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 중에서도 행운목처럼 몸통이 절단된 식물들이 있는데요. 행운목은 사실 집들이 선물로 많이들 선물하곤 합니다. 행운목은 이름처럼 행운을 가져다 주는 나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절단된 행운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윗부분이 잘려나간 형태의 나무는 풍수학에서는 단절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끊어진 기운은 집안으로 들어온 모든 행운들을 끊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사람에게까지 오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운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단된 식물들은 절대 집안으로 들이지 않아야 하고 개업 선물이나 이사 선물로도 부적합하니 타인에게 줄 때에도 절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선물을 할 때 드라이 플라워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요즘 드라이 플라워를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건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기운이지요. 풍수에서 드라이 플라워는 죽은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흉한 것으로 봅니다.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가게에서 인테리어로 큰 기둥 같은 나무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역시 풍수상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무의 위가 잘려나갔다는 것은 이미 죽은 나무라는 말이고, 이렇게 죽은 기운에 흉한 기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벤트성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것은 목적이 뚜렷하게 있고 잠시 뒤에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몇 달씩 혹은 1년 365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기본적으로 풍수에서 좋은 식물은 잎이 넓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잎이 너무 좁거나 심지어 가시의 형상을 띠고 있다면 정말 좋지 않지요. 이때 무심코 간과하는 식물도 있는데요.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의 경우 관리가 어렵지 않아서 사무실에 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운적으로 선인장은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선인장의 경우 가시로 이루어져 있고 날카로운 기운이 가득한데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도 다툼을 부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가시가 많은 선인장일수록 좋지 않으니 선물을 할 때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집안이나 가게에 두면 금전 흐름을 뚝 끊기게 하는 식물들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두면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타인에게 주거나 이사 선물, 개업 선물로도 부담 없는 것인데요. 먼저 몬스테라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수에서 돈을 부르는 식물은 잎이 둥글고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몬스테라는 어떤 식물보다 잎이 둥글고 넓어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로 인기가 많은 식물이지요. 서양에서는 풍요와 행운을 부르는 식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잎 끝에 맺힌 물의 형상이 재물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몬스테라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키우기도 쉬운 식물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몬스테라를 부적처럼 여겨 몬스테라 잎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고 집안의 행운과 평안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들어 집안의 금전 흐름이 너무 좋지 않거나 몸이 아픈 환자가 있는 등 우리 가족에게 강한 행운이 필요할 경우에는 몬스테라 화분을 드리거나 몬스테라 그림이 그려진 액자를 벽에 걸어두는 것도 재물운을 부르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에 두기에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좋은 식물인데요. 바로 난초입니다. 물론 난초는 형상만 보면 뾰족하게 생겨서 자칫 풍수에는 좋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예외적으로 좋은 기운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이지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난초를 들여 집안에 좋은 운이 쌓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초와 같은 것들은 부잣집이나 명예가 높은 선비의 집안에 두었던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오늘날에도 기업의 회장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초이기도 한데요. 개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여 앞날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난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또 이러한 난초는 주인이 세심하게 다룰 때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는데요. 매일 물을 주면서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잘 관찰한다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집안의 전반적인 운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난이 시들어 버린다면 집안의 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수 역시 이름만큼이나 재물운을 부르는 좋은 식물인데요. 금전수는 그 모습이 마치 돈이 나무에 열린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돈나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금전운을 높이는 식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 사업의 번창을 위해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집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많이 놓여져 있는 식물이 금전수입니다. 특히 줄기의 잎이 풍성한 식물은 재물을 부르는 좋은 식물인데요. 금전수가 이에 해당되는 식물입니다. 잘 키운 금전수의 잎을 보면 줄기 아래서부터 위쪽까지 빼곡히 동전 모양의 잎이 붙어 있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엽전 뭉치를 연상시키고 오늘날의 동전과 같은 모양이니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금전수는 비교적 키우기가 그리 까다롭지 않은 식물이니 수시로 관찰을 해주신다면 초보자들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하지요. 무엇보다 금전수의 꽃말 역시 번영인데요. 금전수를 잘 키우게 되면 집안에 좋은 일이 더욱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 요즘 되는 일이 없고 돈줄이 막혔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금전수를 집안에 들여보는 것도 금전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이나 가게 내부에는 양기 식물을 들여놓는 것이 좋은데요. 집안의 인테리어를 위해 식물을 놓게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서 놓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대표적인 양기 식물에는 해바라기, 장미, 무궁화가 있고 대추나무, 느티나무, 보리수, 단풍나무 등도 양기가 강한 나무입니다. 이런 꽃들이나 꽃나무들은 집안에 있어도 해가 없는 것들이며 오히려 집안의 번영을 만들어 재물운을 부르는 꽃과 나무들이지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음기가 무척 강하게 되는데요. 이런 날을 맞아 더욱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러니 양기가 가득한 집을 위해서 이러한 꽃이나 꽃나무들을 집안에 하나씩 놓아두신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고 번영과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재물운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올해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셔서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